아이들에게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몰라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년생 남매 육아하면서 하브루타 스피치 강의하고 있는 노우리입니다. 지금은 함께 하브루타를 실천하고자 하는 어머님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저와 함께 하브루타 하시는 선생님들과 동행 하브루타 연구소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키즈 스피치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스피치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몰라요. 생각을 못 하겠어요. 간혹 부모님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발표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생각을 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하브루타를 알게 되었고 그 하브루타를 스피치 수업에 같이 녹이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점차 생각을 잘 해내고 그 생각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브루타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브루타의 정의는 짝과 함께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라고 이제 명명 지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브루타라는 것은 주제 아니면 텍스트 이 하나를 놔두고 짝과 함께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더 나은 해결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이것과 저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괜찮은지 분석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퀄리티 대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키즈 스피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스피치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아나운서 멘트, 기상캐스터 멘트를 정해주고 그 멘트를 정확하고 또박또박 읽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이 멘트를 정확하게 읽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는지가 진정한 스피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브루타 스피치는 말 그대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고 구조를 잘 잡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것, 그게 하브루타 스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질문을 하지 못하는 아이는요,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봤을 때 아니면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것을 그냥 온전히 수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이라든지 선생님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책에 나오는 지식과 정보를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 아이의 것이 아니라 그 작가의 것, 부모의 것, 어른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이 세상에 나의 것을 찾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근데 세상에 질문하는 아이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질문을 하다 보면 모순과 방향성을 찾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의 것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 하나를 두 아이가 봤을 때 질문하지 못하는 아이는 자동차다, 이동수단이네, 편리한 것,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면 질문할 수 있는 아이는 저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는 뭘까? 그 원리에 대해서 파고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원리를 파다 보면 또 궁금한 게 생기겠죠. 질문을 하는 거죠. 기차, 비행기, 지하철은 어떤 원리로 움직일까?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까?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지식을 확장하고 넓혀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에 질문할 줄 아는 아이는 이 세상에 대한 견문이 넓어지고요. 좀 더 깊고 넓은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요, 아직까지 질문이라는 것이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학교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조금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수업 시간이나 이런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온전히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질문에 익숙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질문을 하지 않는 게 편하다는 것을. 우리 어릴 때 저희 아이가 지금 5살, 6살인데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왜? 만약에 이거 단어를 붙여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질문이 없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엄마들이 아이들의 모든 질문을 다 받아줄 수 없어요. 그거는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귀찮음을 마주하거든요.
그 귀찮음을 마주하다 보면 아이들이 점점 질문하지 않는 게 편해지는구나. 그리고 조금 크면은 내가 질문을 하면은 엄마의 말 폭격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죠. 잔소리로.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이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되는데 내가 질문을 함으로써 잔소리를 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이 점점 이제 질문하지 않는 게 나에게 편하다라는 걸 몸으로 익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예요. 그래서 수업할 때 질문을 만들어 봐 라고 얘기하면은 질문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되려 반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육 과정에서 질문 만드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이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없고 아이는 어릴 때부터 질문하는 방법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하는 게 어색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틀릴까봐 걱정돼서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질문할 때 손을 들고 질문하면서 마음속으로 약간 두근두근 하잖아요. 내가 이 질문했을 때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게 너무 쉬운 질문이라 상대방들이 나를 멍청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내포하고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아이들이 점차 질문에서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질문을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요, 관계 형성이 잘 돼야 돼요.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부모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이 되어야지 일단 질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모가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질문에 익숙해져야 질문을 더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되거든요. 이때 부모님은 오픈형 질문,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점점 나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질문으로 바뀌어서 돌아오는 그 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질문을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이가 질문했을 때 긍정적인 리액션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는 아이들에게 질문 하나 해도 굉장히 반응이 격렬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하지만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넌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오면 아이들은 질문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리액션.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 네가 그런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엄마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 너무 고마워. 이렇게 긍정적인 리액션을 많이 해주면은 아이들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고 겁이 안 나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고 있는 그 주체가 뭐냐면 아이들의 생각을 적어내는 교육 과정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적어내려면요, 나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텍스트를 보고 이 텍스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거기에서 내 생각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가 굉장히 순종적이고 엄마의 말에 굉장히 잘 따라가고 학교나 학원의 그 스케줄에 굉장히 잘 따라가는 아이라서 우리 아이 너무 착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속에서는 우리 아이는 생각을 이끌어내는 힘은 키우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생각을 이끌어내는 힘이 결국 질문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